저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지금. 오, 헷갈리고 잘하네. 누가 봐봐 모니터링 지금 송출되고 있어. 헷갈리고. 나도 핸드폰 어디 네 핸드폰 계정이야? 여기 어딘 있어. 계정이래? 그러면 전체방에 링크 있어. 야, 그 우리 소리 다 들어가니까 저 영상 들어. 마이크 꺼야지. 켜져 있는 거 같은데? 마이크 꺼야지. 오디오 출력할 꺼놨어. 유튜브 들어가 여기. 그리고 여기 마이크 글쎄다. 이게 그거 아니야 오디오? 아니 모니터링 이거 하고 있어? 소리 나가나? 그냥 빨리 들어와. 이거 볼 생각이 없어. 시간이 없어. 생각이 없어. 시간이. 그거 있음. 소리 나. 전화생이 하루? 어 됐다. MP4잖아 이거. 소리 안 나. MP4 맞아. 목소리가 더 넘어. 하하하. 어떻게 끄지? 이거. 근데 세 명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고양자유학교 숙터 과정에 처음 전학 온 김땡땡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엄청 떨렸는데 그래도 다들 잘 대해주셔서 맞아. 여기 학교는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이거 작아진다는 알림 보내준다고 그랬지? 나도 언젠간 꼭 이 알림을 내가 보내... 일은 없을 것 같아! 첫날부터 늦을 뻔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오늘 처음 전학 온 김땡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긴 존댓말 안 써도 돼.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네 언니. 맑음, 여기 전학생 왔어요. 맑음이라고? 맞아. 오늘 날씨가 맑기는 했지. 우리 선생님들은 별명으로 불려. 초송딸이시고, 노을이시고, 우리 큐시고, 나는 맑음이라고 해. 헤어드라이기. 와 잘해. 진짜 잘한다. 왜 늘 이겨서 이런 일을 했어?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정도야? 간판? 여기 너무 치즈. 가로등? 인셀? 스탠드. 천재야 천재. 와. 이거 큰일이네. 네모난. 서랍? 우와. 아니야. 서랍이 아니야? 추가돼야 돼. 책상? 서랍장? 책상. 서랍 책상이요? 책상 서랍장. 서랍. 서랍 책상? 뭐야 근데 책상? 이거 아니야 이거? 팔찌? 단어를 모르는 거 아니야? 55분이다. 수업 준비하자. 오, 교실 좋은데? 그치. 우리 이번에 새로 이사 왔어. 10세. 실세 있어? 있어? 있는 간다. 오케이 내지마 아무도 내지마. 하이. 미친. 에헤이. 기억 안 날게. 진짜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왼쪽 내린 거 맞아? 괜찮아. 나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는 거 같지? 그럼 나야? 어. 12세.
12세? 아니야? 아니 네네네. 네네네. 아이고. 셋. 에이. 에이 진짜 언제 이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시계 좀 보면서 게임을 하지. 너무 화장실 갔다 오잖아. 아, 저기 똑똑하구만. 너 맨날 화장실 갔다 와 물통 들고 오잖아. 선생님 말처럼 물통 들고 화장실 가야겠다. 자, 생각을 해봐. 일단 봐. 닭이 처음부터 닭이었어. 태초에 그 미생물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그거부터 수생생물이 되고 이게 육지로 올라와서 공룡으로 진화를 하고 공룡으로 진화된 그 생물이 시조새가 되면서 조류랑이 탄생했을 거 아니야. 근데 달걀이란 거는 닭이 나는데 알이 나는 거는 이들 모두가 알을 통해서 번식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알이 먼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지 나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동물이 있고 그 조류가 있고 조류가 알을 낳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조류가 주변 지형을 몸으로 맞닥뜨리면서 어떤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알의 그 유전자가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알이 깨어나서 닭이 됐다. 그러니까 닭이 그 얘기를 하면 걔는 완벽한 닭은 아닌 거지. 2세부터 진정한 닭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이 먼저 인게 되는 거야. 우리의 의견. 생각을 해봐. 근데 닭은 있으니까 그 달걀이 생기는 거지. 온전한 닭이 아니면 온전한 달걀을 못 낳고 다시 온전하지 못한 닭으로 태어나는 거지 걔도. 봐봐. 만약에 생각을 해봐. 닭이 아니야 그래 알이 먼저라고 쳐. 근데 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닭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 닭이 어떻게 진화했어? 민재가 말한 것처럼 수생생물부터 이렇게 조금씩 진화를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닭이 먼저일 거죠. 닭이라는 개체로 필요하게 돼.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니까 점점 유전자가 쌓이고 이 마지막 닭 조상에서 나온 알이 이 세대가 닭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전 세대는 닭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알겠어? 날지 못하는 그냥 뚱뚱한 조류일 뿐이야 얘는. 그래. 그 이전의 조류. 여기서 나온 알에서 태어난 게 닭. 그렇기 때문에 이 알이 먼저라는 거지. 그러면 그 알이 온전한 닭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닭이 먼저다라는 거지. 그치. 결국은 그 알은 닭이 아니야. 맞아. 알에서 깨어나고 애가 자라야지 닭이 되는 거야. 맞아 맞네. 근데 닭이 먼저라고. 하, 너네 진짜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땡땡아, 넌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게 이렇게 진지할 일이에요? 아 배고파. 오늘 급식은 뭐야? 오늘 평화밥상이라 식물 만나. 평화밥상? 식물 만나온다고? 뭐야 이거? 맛있어? 어우, 여기 뭐야? 여기 이상해.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지? 이거 맛이 왜 이래? 진짜 있어만 보이는구나. 아니 저기는 아까부터 그러더니 아직도 토론 중이네? 봐봐요. 딱 20cm. 35cm. 딱 20cm로 잘라야지 딱 손목에 맞아요. 자를 거잖아. 근데 20cm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따봐. 그럼 20cm 안 될 거 아니야? 잘 돼. 내가 해봤어. 어제 집에서. 아니 그게 물리법칙. 내가 집에서 했다고. 아니 20cm를 어떻게 손으로 집에서 해봤다고. 몇 번 해봤어? 난안 했거든. 한 5번 해봤지. 나 100번 해봤어. 엄청 할 시간이 나 있어. 초보수야. 나 가게에 나가서 팔아봤어. 내 말을 믿으세요. 자, 딱 20cm. 그럼 일단 20cm에서 언니가 먼저 해봐. 알겠어. 내가 먼저 해볼게. 내가 맞을걸? 왜 나한테 확신을 달라는 듯이 보는 거야? 맞다고 확신을 해줘? 줘야지. 아니 근데 나를 20cm로 할 거면 이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 없었잖아. 왜 우리 이렇게 많이 산 거야? 넉넉하게. 왜냐면 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아까 발전해보셨다면서요. 가게를 차리셨다면서요. 아니 이게 가게를 차려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비용이라는 게 아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 뜨고 100개 팔았다. 그런 거지. 드디어 동네 시간이네.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겠다. 얘들아 안녕. 이제 길찾기지. 각자 준비한 것들 잘하고 알아서들 퇴근해. 안녕. 뭐야? 동네 시작하자마자 끝났네? 아 근데 수업 하나 더 남았구나. 난 뭘 하지?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땡땡아, 길찾기 시간이 실험이야. 일단 뭐든 해봐야 돼. 네? 자, 우리 수학, 그림 그리기, 과학, 뭐부터 해볼래?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 해볼까? 재밌는데? 특별히 이 학교의 독특함이나 그런 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지내는 게 훨씬 기대가 돼요. 아 그리고 습도는 확실히 지가 하는 만큼 얻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과제요? 많죠. 많은가? 많죠. 근데 과제 덕에 뭐 커피도 많이 마시고 좋죠. 그죠? 할만한데 그게 그러게요. 밤새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자유가 주어진 만큼 책임이 그만큼 필요하죠. 뭐 부서나 학생 주도 수업 뭐 이런 것들은 개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처럼 되게 만족하면서 열심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의지를 잘 가지고 열심히 하실 분에게는 진짜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별로 자기가 다니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저야 다니는 입장에서 추천하긴 하죠. 근데 뭐 가까우면 오고 멀면 굳이 일단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응원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랑 되게 다양한 수업들을 많이 하니까 다양한 수업들을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그거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와봐야 돼요. 오면 알아요. 조금만 다르를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1년 그 고양자가 디지털 12학년 인턴십 결과 발표회에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곧 오시겠죠. 네, 어쨌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2학년 인턴십은 총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그 3개월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겨울방학부터 해서 준비기간이랑 그리고 지금 정리기간까지 합치면 반년 이상이 소요되는 나름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인턴십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이 쌓였거나 혹은 어떤 것들이 깨져나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려주게 될 거예요. 네. 학생들이 아마 길면은 뭐 거의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발표 그리고 혹은 뭐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발표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마 시간 관계상 질문은 너무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죄송하지만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지금 시작 7시 반이기 때문에 10시 전에 꼭 끝낸다. 9시 반 정도에는 그래도 끝내면 좋겠다입니다. 네. 이글. 네, 그럼 이걸 목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타자는 아마 권민이었을 거예요. 네. 권민이 발표를 시작으로 인턴십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전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박권민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요. 저는 4년째 하나의 주제인 영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번에 인턴십과 앞에 했던 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고민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 고민은 영상을 잘 찍고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닌 어떤 영상을 카메라에 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이 작년부터 이어졌습니다. 그 고민으로 인해서 이번 인턴십을 새로운 분야를 한번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분야를 정하려고 했었고요. 그 분야는 최근 들어 영상미를 요구하고 있는 영상 광고 분야였습니다. 이 영상 광고의 분야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어떤 걸로 돌아가고 있는지 시스템조차도 잘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그런지 기간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개인 작업을 통해서 영상 광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어떤 부분으로 돌아가고 어떤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과 마인드맵과 다양한 영상물들을 보면서 개인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산상적이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하면서 되게 지쳤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규 선생님께서도 한번 기간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영상 광고에 대한 공부가 정말 잘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기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시점이 아마 한 달 반 정도는 개인 작업으로 시간을 보냈던 시간대였고 이제 나머지 한 달 반은 기간을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한 거고요. 당연히 기간을 나가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었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적게는 몇 번, 많게는 몇십 번도 작성을 해봤던 자기소개서라 그런지 쓰기 전까지는 정말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딱 쓰고 빨리 기간에 나와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광고에 대한 분야를 제가 정말 모르고 있었고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의 이론적인 공부도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고 수정과 작성과 규쌤에게 컨펌받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지치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앞서서 했던 이론적인 책을 읽고 영상물들을 봤던 그런 작업보다 훨씬 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첫 번째로 보냈던 기관은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제가 알고 있는 광고 제작사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제작물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아쉽게도 제가 정말 기대를 했지만 열심히 쓴 자소서를 보내도 연락이 오진 않았고 동시에 2곳에 바로 보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스페이스 몬스터 컨텐츠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정말 맨 처음에는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렸지만 결국에는 인턴을 채용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진로를 이렇게 빨리 정하고 인턴십을 위해 자소서도 쓰고 진로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 멋있다. 앞으로도 응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최대한 그래도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좋게 말씀해 주시면서 거절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 보냈던 기관이 엑스라지 피처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감독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는데요. 감독님께서 자소서를 읽고 난 후에 진정성이 정말 느껴졌다. 그래서 5월 20일부터 출근을 해서 5주 동안 시간을 보내도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5월 20일부터 총 5주가량 엑스라지 피처스라는 기관에 나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엑스라지 피처스라는 회사에 가서 가장 많이 했던 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고 광고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폰트 제작하는 작업을 가장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PT 파일로 되어 있는 폰트를 간단하게 한 두세 줄로 지문이 적혀져 있으면 그 지문에 맞는 드라마타이즈로 되어 있는 사진을 갖다가 붙여놓는 형식인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맞는 지문에 대한 사진을 찾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서 대부분 선배님들이 포토샵으로 작업을 많이 한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그 이후부터는 그냥 포토샵으로 다 작성을 해서 폰트를 완성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아이디어 회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때까지만 하고 지금까지 해도 저는 아이디어와 기획이라는 부분이 가장 힘들어했었고 가장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회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힘들었고 매일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 되면 정말 무기력했던 것 같아서 저 자신이 많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흥미를 갖고 있지 못한 분야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시간만 되면은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도 보고 되게 이 시간만 되면 엄청 고생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애초에 기획과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되게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흥미를 갖지 못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계속 밀어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정말 몸으로 한번 배워보니까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고생은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 현장입니다. 제가 갔던 촬영 현장은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는 그런 촬영 현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학습지 광고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들이 정말 많았지만 모델은 정말 적었기 때문에 배경 뒤에서 보이는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제가 이 적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조명팀이었는데요. 하나의 영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획과 연출과 촬영팀이 중요한 거는 정말 잘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조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조명이 꼭 필요해라고는 저도 촬영을 하면서 말을 못했던 터라 조명팀의 이런 전문성과 조명팀들의 인원들을 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한때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졸업식 작품에도 빛에 관련된, 조명에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참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가서 현장에서 주로 했던 역할은요. 모델분이 오기 전까지 촬영팀과 조명팀이 빛의 양과 그런 다음 조명, 카메라의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이드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를 대부분 막내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기에.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어른들과 스태프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여기는 어디 학교에서 온 몇 살 인턴이거든. 그래서 잘 챙겨줘 라고 계속 언급을 해주시니까 거기 계시는 많은 어른들이 저를 막 인턴 국민하고 와서 이거 좀 해줘 하다 보니까 이런 가이드도 해볼 수 있었고 정말 많은 막내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었던 좋은 기억으로 정말 저에게는 가장 뜻깊은 촬영 현장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감독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인턴십을 현장도 마무리하니까 5주가량의 기간 현장 인턴십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배움은 제가 이 현장을 보기 전까지는 영상이 나오는 단계가 기획, 촬영, 편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을 보고 나니까 기획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역할들이 있고 촬영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보고 나니까 꼭 기획, 촬영, 편집에만 제가 공부를 해야지라고 공부했던 시간들이 아까울 정도로 그 안에 더 많은 직업분들이 있는 걸 보고 앞으로는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갖고 한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되게 좋은 배움을 할 수 있었던 현장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10대 마지막인 인턴십을 이렇게 잘 해주실 수 있게 도와주신 엑스라지 피서스의 감독님과 선배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수업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답 시간을 네. 우리도 처음이라서 네. 자, 조금 이쪽으로. 아, 이걸 너무 높으셔. 높일까요? 네. 여기만 닫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그것만. 네, 질문답 시간인데요. 일단 아직 올라오는 질문은 없는 것 같고 보고 계신 뭐라 불러요? 아, 한 분 계세요? 네. 제가 지금 광고 촬영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감독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엑스라지 피서스 감독님이 계시는 연출팀에 많이 있었는데, 연출팀에서 되게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되게 또래 누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누나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고, 그 연출에 대한, 제가 그 전까지는 촬영과 편집에 되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니까 연출에 대한 좋은 점들과 연출에 대한 단점을 더 세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연출팀도 나름 괜찮다라고 하면서 되게 많은 진로에 대한 좀 시각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 누나들 만난 게 가장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화면에 안 나오죠? 저도 질문이 있는데 아까 아이디어 회의 때 가장 어려웠고 또 난항을 겪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인턴십하는 기간 동안 멘토나 그 외인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길어올리는지 혹시 어떤 팁을 주셨거나 자기 경험담을 알려주셨거나 이런 건 없나요? 감독님이 제가 아이디어에 약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어가지고 감독님이 가장 기획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몸이 편한 상태에서, 가장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거를 거의 다 메모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메모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촬영했던 그런 다양한 참신한 결과물들도 아침에 기획해내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걸 듣고 나니까 되게 뭔가 잡생각이 안 드는 그런 시간대에 있는 생각들을 평소에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질문 한 가지가 더 들어왔는데 그냥 부르게 나왔죠. 네네네. 사회생활을 미리 해본 건데 이런 부분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이라고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인턴십이라는 것 자체가 고등학생이라는 뭔가 조금 남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갖고 먼저 사회생활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선배님들이 아마 친절하신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난 인턴십에서 만난 선배님들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사회생활에 조금 편한 부분을 최대한 강조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아직은 사회생활을 경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조금 더 냉혹한 사회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받고요. 아쉽지만 일단 혹시 뒤에라도 시간이 남으면 미처 못하신 분들께 질문을 더 받을게요. 네, 권민 학생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승민이 발표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함이라는 제목으로 인턴십을 다녀온 7학년 이승민입니다. 발표 순서는 준비, 낯선 스튜디오, 3개월, 후작업, 사진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10학년, 11학년 인턴십을 다 1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다녀왔어요. 그렇다 보니 마지막 인턴십만큼은 꼭 2인 이상이 운영하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싶었어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저희 학교에서 하는 뭐가 좀 다른지를 보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아보니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스튜디오를 찾기 꽤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도 사진을 하시는 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지만 결국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스튜디오 4곳에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애플 스튜디오, 이안 스튜디오, AWS 스튜디오, 낯선 스튜디오 이렇게 4곳에 연락을 했는데요. 애플 스튜디오를 제외한 3곳에서 연락이 돌아왔어요. 그중 이안 스튜디오와 낯선 스튜디오의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낯선 스튜디오에 3개월 동안 인턴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스튜디오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상업 촬영 스튜디오인데요. 모델, 제품, 인테리어, CU, 행사 등 굉장히 다양한 촬영을 하는 곳이었어요. 직원 총 5분이신데 한 분은 이제 제주도에서 거주하시면서 포토샵을 위주로 작업을 하셔서 인턴십 기간에 되게 많이 뵙지 못해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 동안 참여했던 촬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장 재밌어했던 모델 촬영인데요. 외국인 모델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남녀 모델뿐 아니라 키즈 모델, 식모델 등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모델 촬영에서는 영상 촬영 틈도 꽤 얻어가지고 사진과 영상의 차이점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촬영은 제품 촬영인데요. 화장품 촬영이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이나 의류, 청소기 등 가전제품 등 제가 가전제품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U 촬영 조금밖에 참여를 못했는데 보통 출장으로 그 회사에 찾아가서 찍는 일이 많은 것 같았어요. 대략적인 평소 업무는 우선 출근하면 청소부터 시작을 하고요. 촬영이 있으면 카메라, 배경 조명 등을 세팅하고 촬영에 들어가면 스타일링 연출을 한 후에 모니터링을 하며 수정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장비들을 정리하고 카메라나 조명 같은 곳의 배터리는 바로바로 충전을 시켜두어야 했어요. 그리고 4월부터 3주간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그 같은 건물에 4층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임시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리모델링 전에 장비를 다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 가지고 내려오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인턴십 기간 중에 제일 힘을 많이 쓴 날이 아닐까 싶고 이제 그 3주 동안 출장이나 스튜디오에 이동해서 촬영할 때 장비를 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사람들이 모두가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옆에서 보고 배우며 기술적인 것 외에도 사진에 대한 센스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하고 거기서 실장님이나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옆에서 조금씩 알려주시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직접 안 찍다 보니 촬영 후에 새롭게 관심이 생긴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타일링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다양한 연출을 볼 수 있었는데 물을 이용하는 스타일링이라던가 모래를 이용해서 바다 해변같이 연출하는 그런 정말 다양한 스타일링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스타일링은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들어간 촬영도 있고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 스튜디오 구성원 안에서 해결하는 촬영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하는 걸 보고 옆에서 뭐 대화도 하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촬영이나 끝무렵 촬영에는 제가 직접 스타일링을
해보는 촬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은 정말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정말 새롭고 재미있던 그런 것이라 앞으로도 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토샵인데요. 인턴십을 다니며 가장 기술적으로 많이 배운 것이 포토샵인 것 같아요. 제가 포토샵으로 했던 작업들은 먼지 제거, 인물 조정, 눕기 작업이었어요. 제가 작업한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일단 눕기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사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지워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라서 처음 했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직접 나가는 사진들도 좀 너 해봐라 하면서 시켜주셔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물 보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보정을 한 다음에 머리카락이나 눈에 띄게 좀 거슬리게 튀어나온 것들 이런 것들도 지워주고 옷에 주름을 잡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쪽 보시면 영상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끈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촬영 때 미처 잡지 못했던 것들도 다 고정으로 나중에 후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포토샵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작업이 이 선글라스에 비친 그림자를 지우는 작업이었는데요. 촬영을 하면 앞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선글라스 같은 비침이 있는 소품을 쓰다 보면 거의 다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우는 작업을 했는데 처음 이걸 맡았을 때 정말 어떻게 지워야 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계속 해보다가 좀 이제 그래도 이건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굉장히 어렵던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며 3개월을 꽉 채워서 인턴십을 다녀왔는데요. 학교에 오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에게 촬영을 요청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와 같은 12학년의 서진이와 졸업생이 임상교육관인데요.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찍어봤고요. 그리고 아직 보정도 해야 되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턴십 얘기로 돌아와서 인턴십을 다녀오고 난 느낌을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턴십을 사진 쪽으로 간 이유는 일로서의 사진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였는데요. 저는 이번 인턴십에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떨지가 잘 스스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턴십을 가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 중 하나인데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것에 흥미가 생긴 것도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과 포토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줄 알면은 제가 뭔가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면서도 재미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큰 목표였던 여럿이 운영하는 기관에 가는 것도 성공했는데요. 알고 싶었던 회사의 분위기나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사람들 대할 때의 태도나 말투, 생각들을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것들을 소중히 갖고 더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민이 발표 잘 들었고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올라온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여기 계신 네. 여기 계신 연결이. 포토샵 작업
모델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직접 찍은 분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 있는 이미지를? 직접 찍은 제가 참여한 촬영을 촬영한 뭐 외국인 분 엄청 많이 찍어. 근데 외국인 모델을 제일 많이 만났어요, 한국인 모델보다. 아 그러면 영어로 돼가지고. 그게 에이전시라고 그 소속사에서 통역을 해주신 분이 따라와요. 거의 대표님인가라고 해요. 그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픽업도 해주시고 영어로 하시긴 하는데 저는 잘 말 안 하고 뭐 쏘리 막 이런 서툰 영어를 한 기억은 있어요. 쏘리. 네. 혹시 쌤들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보시고 나서 편하게. 혹시 조직생활 하면서의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은 일단 제가 어른들을 만나면 저는 학생 입장으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사회인?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그렇게 공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될지 어느 정도의 공손함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좋았던 점은 일단은 그냥 단련이 됐다고 할까 학생 때 이런 경험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제가 학생인 걸 아시는 분은 되게 많이 챙겨주셔서 굉장히 업체에서 오신 분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저희 스튜디오 사람들이랑 물론 많이 친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만. 여기에 이제 수고했고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셨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림 그리는 작업도 많이 해온 승민이에게 그림 그리기와 사진 찍기의 그 차이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림은 제가 상상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고 사진은 제가 보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담는 그런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네.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마지막에 하나가 더 올라와서 포토샵 작업이 상당히 장시간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힘들지는 않았나요? 색채, 각 등 이론도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네, 색채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그런 쪽은 손을 잘 안 댔어요. 그게 단기간에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바쁘시다 보니까 해서 저는 작업을 하면 보통 색채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뭘 지운다거나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진짜 하루 종일 앉아있을 때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들더라고요. 앉아있는 게. 그래서 몸도 힘들 때도 있고 눈도 아플 때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재밌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추가적으로 이거 질문한 분이 혹시 그쪽으로 별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 거는 특별히는 없는데 그 포토샵 자격증을 따는 준비를 해볼까 저희 오빠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한 생각이 살짝 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살짝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박수 한번. 네. 다음 발표는 윤서지. 안녕하세요. 슈퍼 12학년 윤서진입니다. 저는 그리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FA모스트라는 곳에 인턴십을 다녀왔습니다. 제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리고라는 단어는 접속사잖아요. 인턴십도 마치 저에게 19살의 저와 20살의 저를 이어주는 듯한 접속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이와 더불어 나의 미래를 그려본다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목차는 탐색 과정, 그리고 FA모스트에서의 시작, 그리고 FA모스트 안에서의 경험들,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라는 마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제 첫 번째 관심사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관심사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패션이요!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패션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좋아했던 관심사였고 또 이 관심이 올해까지 잘 이어져 왔습니다. 매년마다 사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8학년 때 쿠팡 MD분을 인터뷰하는 것을 계기로 MD라는 직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MD가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어쩌면 그 전 과정을 맡아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마케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마케팅이라는 분야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총 패션과 마케팅 두 가지의 키워드로 저는 인턴십 현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인턴십 준비 과정은 목적들을 쓰고 이에 맞는 계획을 세웠고 맞는 기관을 탐색해서 자소서를 보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면접을 보고 이후 기관 확정을 하게 돼서 FA모스트라는 곳으로 인턴십을 가는 걸로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턴십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FA모스트라는 곳이 어떤 기관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곳은 짧게 말해 매장 운영 전문 기업입니다. 오프라인에 매장을 내는 브랜드에게 그 전 과정을 위탁받아서 이곳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매장 관리, 판매사원 교육, 고객 관리 등 상품 기획을 제외한 그 전 과정을 맡아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FA모스트는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판매 실적을 올릴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패션과 마케팅 두 가지의 키워드를 볼 수 있는 현장이 이곳이 아닐까 생각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턴십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첫 번째 활동은 제 멘토이신 폴께서 필독서를 정해주셨어요. 첫 번째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감상문을 제출하는 활동이었는데요. 초반에는 사실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길어서 시간이 되게 휙휙 갔는데 한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몸이 어느새 적응을 했는지 6, 7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책만 읽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책만 읽으면서 조금은 불안감도 있었는데요. 3개월 동안 내가 이곳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와 동시에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있긴 할까? 그리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책만 읽다 보니까 그 3개월 동안 책만 읽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불안했던 것은 제가 이런 책을 읽고 나서 글을 쓰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스스로 조금의 압박감을 좀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했던 활동은 미스터리 슈퍼라는 거였는데요. 미스터리 슈퍼란 고객인 척 가장에 매장에 방문하여 매장의 서비스며 환경을 필터링하는 요원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매장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 더 좋은 매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활동을 하는 요원이 있다는 것에 1차적으로 놀랐고 또한 각각의 매장을 들어가서 체크리스트에 맞게 모니터링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고객이 되었을 때 방문했던 모습과는 매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했던 활동은 마리클레르 송도점에 방문해서 진짜 판매사원으로 일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본사가 아닌 현장에 직접 판매를 하러 간다는 것이 저를 가장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판매라고는 학교에서 가야비 소리놀이나 뭐 닿는 잔치 같은 작은 행사에서만 진행했던 저였기에 내가 이곳에서 진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상품의 장점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것을 또 구매 유도까지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은 어색해서 힘들었어요.
있어요. 제가 판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에서 마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보다는 한 자리에 6, 7시간 동안 서서 고객을 응대하고 상대해야 하는 일이 정말 저에겐 힘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것 하면서 힘이 되었던 것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였어요.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바 언니들과 그 힘듦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에너지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언니들과의 만남이 끝이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마리클레르에서 판매 사원을 한 다음에 다시 본사로 돌아가서 본사에서 일을 진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알바 언니들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한 달 이상 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마리클레르 본사에서 오셔서 한 언니가 판매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불만족스러움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바 언니들을 갑자기 다 해고해버리고 해버리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느낀 게 많았어요. 일단은 마음이 첫째로 아팠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언니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생계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전 이것을 통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법 앞에서도 값 회율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게 현실을 직접 직시하면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하면서는 조금 냉담한 차가운 현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7살 언니도 30살 언니도 그렇게 알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란 정말 힘들구나를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내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무한한 노력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런 현실을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갑자기 되어버리는 그런 어른이라는 모습이 조금은 두려워졌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의 갈등이 직접 내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고민할 시간 없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다시금 상기시키게 된 3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3일간의 마리클레르 판매 사원을 한 뒤 쇼핑의 과학이라는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감상문을 쓴 내용과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것은 곧 나올 인턴십 책자를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좋게도 다시 한번 마리클레르 판매 사원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송도점이 아닌 양평점으로 새롭게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송도점과 다르게 사람이 애초부터 많았어요. 피크타임에 원래 사람이 많은데 피크타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붐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는 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판매를 즐겨하면서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송도점에서는 소심해서 고객한테 잘 말도 못 걸고 상품에 대해서 설명조차 잘 하지 못하던 저였는데 이곳에서는 즐겁게 정말 판매를 하고 누가 설명해주지 않았는데도 상품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줄줄이 밀리는 저를 보고 되게 스스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합쳐서 거의 200장 넘게 팔았던 날과 처음 응대한 고객이 다음 상품을 고를 때도 저를 직접 저에게 찾아와서 응대를 받기 원한 날이었어요. 저는 이 날을 통해서 내가 이 매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고객과 회사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정말 뿌듯하고 더 열심히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나이대별 체형에 따른 스타일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하길 원한다면 내가 설정해놓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가서 그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싶었고 또 그런 시도를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갔던 것은 마지막 전주에 카카오 프렌즈 강남점이 리뉴얼 오픈을 할 때였는데요. 오픈을 도와주러 현장에 갔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보는 거더라고요. 초반에는 상자를 옮기고 짐을 나르는 것부터 시작했고 또 이것을 상자별로 분류하고 이걸 또 하나하나 까서 이 상품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또다시 창고에 적지 않은 일을 담당해서 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알바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고 특히나 이런 힘쓰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요령이 없어서 2배, 3배로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과는 달라진 공간을 보고 점점 매장의 부실을 갖춰가는 그런 환경들을 보고 정말 뿌듯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함께한 사람들과 헤어지는 정말 아쉬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는 인턴십에서 했던 일이 아닌 현장에서 이 밖에 나누었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을 나누려고 해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회식을 한 날이었어요. 회식을 한 날에 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정말 너무 인상 깊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님, 그러니까 제이슨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직원을 동료로 생각하며 나는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출근이 되도록 회사를 만들고 싶고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경쟁이 아닌 함께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함께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완벽하게 일치가 하지 않더라도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에 가기 전에 거의 80% 이상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대학을 가야지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치중되어 고민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의 대학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인턴십 초반에 제 멘토이신 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회사는 학벌이 1도 상관없고 누군가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가치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 그때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는 일단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턴십 초반에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점점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구나. 일을 통해서도 어쩌면 대학보다 더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사실 다니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원래 갖춰야 하는 게 맞겠지만 완벽하게 알진 않고 회사에 가서 배우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은 한쪽에 박혀있던 저를 이런 공간도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의 배움과 일을 하면서의 배움 그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인턴십이 끝났지만 다시 고민의 시작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 사실 초반에는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성급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턴십을 통해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턴십을 다녀온 후 요즘 저는 연장선으로 블로그 마켓이라는 걸 준비 중에 있어요. 이것을 준비를 하며 조금 더 패션에 대해서 좀 깊고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아빠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패션을 할 때 착한 패션이 어떤 건지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뼈를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패션을 할 때 정말 중요한 환경이 저거 빼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원래 눈으로 패션을 볼 때는 어느 정도 환경과 역도로 생각하던 저였는데 패션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뀌니까 어느새 환경을 배제한 패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마켓을 하면서 좀 단순하더라도 패션과 환경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지, 착한 패션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내년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졸업식 발표를 참고해 주시고 내일 졸업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책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고 또 일했던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만남, 이야기도 되게 부족한 편이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인턴십 책들을 참고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 무지무지하게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길지만 재미있고 흡입 있고 그랬던 발표였습니다. 혹시 질문이 들어왔을까요? 아직은 네 없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네요. 수고 많았어요. 그다음에 졸업식 발표가 벌써 기대됩니다. 나영이가 질문했어요. 고객을 응대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은 본인의 고객분들을 맞이하면서 본인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것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면 나는 그게 안 맞는다, 작아서 안 맞는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입어보면 그게 또 잘 맞아요. 그러시면서 자꾸 사이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또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 설명을 생각하지 않고 제 설명을 배제하고 그 물건을 보시면서 그런 모습이 응대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그냥 질문도 받을 거고요. 그 상황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자기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스타일을 만드는 게 뭐 잘 입는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룩은 제가 뭐요? 그냥 심플한 느낌인데 왜 심플해요? 차이가 안 보여요. 원래 다른 걸 입으려 했는데 엄마가 오버할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심플한 발표에 여기에 맞는 집중하는 룩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맞췄어요. 또 친구들도 입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혼자 튀지 않겠다. 네, 네. 간단하게 입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아니고 올라오신 말씀을 몇 개 전해드리면 기린이 정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수고하셨다고 올려놓고 그다음에 마루가 삶이라는 현장에서 이모저모 바삐 지내며 한 값진 배움을 나눠줘서 고맙고 서진이의 가치를 담은 도전들을 응원한다. 졸업식 기대하신다고 했고 서진이 훌륭한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집에 계신 엄마 아빠가 아침에 학교 출근하기 싫어하면 회사에 써있는 그 감명 깊은 글을 잘 읽어드리세요라고 홍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뒤에 혹시라도 질문이 또 생기신다면 뒤에 마저 받기로 하고요. 일단 문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 유연이. 이거. 그걸로 해. 그걸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턴십으로 개인 작업을 했고 발표를 할 얼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순서 말씀드리면 소개 가장 첫 번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마치며 소감과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해보려 합니다. 이번 인턴십 소개에 앞서서 잠깐 제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잠시 얘기하자면 저는 뭐 10학년 때도 옷을 했었고 11학년 때 인턴십은 뭐 약간 조각적으로 봤지만 그래도 다른 활동들은 옷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번 인턴십에 개인 작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개인 작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민영이 형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민영이 형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같이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할 때 가장 맨 처음 했던 게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제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준비를 할 때 이미 어떤 스타일을 만들지를 어느 정도 정했었고 그래서 그 스타일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브랜드의 로고와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식물과 관련된 걸로 가장 의견으로 좁혀졌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피를 흘리는 나무라는 용혈수라는 글을 본 기억이 나서 그 용혈수라는 걸로 정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어로도 해보고 하다가 영어로 학명이었던 드라스나로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만든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딱 그 계획했을 때부터 옷을 티셔츠만 만들고 끝내고 싶지 않았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것까지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뭔가 좀 더 심화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원래는 하지 못했는데 계획에서는 이제 판매할 옷을 다 만들고 나중에 한 짧아만 2주 이 정도로 개인 작업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디자인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획했던 게 뭐 액세서리나 모자나 바지 이 정도 안 했던 것들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판매하는 게 좀 작업이 길어져서 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검은색 옷과 검은색의 크리스탈을 사용한 옷과 그리고 어스 컬러를 바탕으로 한 옷 이렇게 두 가지를 정했어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검은색 옷은 큰 틀이, 그러니까 틀이 이미 많이 정해져 있어서 디자인을 하는데 어렵지 않았었는데 다른 옷은 그냥 어스 컬러를 사용하자는 큰 틀만 있었어가지고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보고 최종으로 작업을 되었었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뭔가 이 디자인을 할 때 역시 창작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느꼈었고 디자인하면서 내가 하는 중간에도 이게 굴인데 되게 답답해가지고 뭐가 아이디어는 안 나오고 이럴 때 답답해서 힘들었었고 또 가장 힘들었을 때가 거의 최종으로 됐을 때 이 애매하게 별로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수정하는 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다 마쳤고 이제 그 컴퓨터로 맞췄던 디자인을 샘플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샘플로 만들 때도 꽤 여러 번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었는데 첫 번째로 맞닥뜨렸던 어려움은 약간 구체적인 어려움이었던 건데 저 크리스탈을 이게 하나하나 붙였었어요 손으로. 그래서 거의 막 이제 샘플 지금 제가 입고 왔는데 이 샘플을 만들 때는 제가 손으로 하나하나 해서 한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이제 손으로 한 3일 동안 만들었었는데 이제 후에는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 뭐 도안을 이렇게 맡기면 도안대로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건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서 나중에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처음에 맡았었고 그 다음은 베이지색 옷을 만드는 건데 그때는 크리스탈을 하지 않았고 프린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프린팅을 하는 게 일단 가격이 좀 이제 실크 스크린처럼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건 좀 비싸가지고 힘들었었고 또 한 가지는 옷을 원래는 이제 원단을 골라서 공제공장에 맡겨가지고 옷을 포부를 했었는데 그게 일단 최소 수량의 단위가 좀 높았었고 좀 적으면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좀 높다 보니까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프린팅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프린팅을 해서 딱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 그 옷이 베이지색에 염색된 옷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열 처리를 할 때 그 부분, 열 처리를 눌렀던 부분들이 염색이 돼가지고 다른 부분과 다르게 좀 밝게 띄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수정을 또 했었고 막 여러 번 이렇게 수정을
그래서 베이지색 옷도 원래 프린팅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그냥 이것도 크리스탈 하자 했다가 프린팅 다시 하자 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좀 그 과정에서 좀 버리기 아쉬운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2가지 옷을 만들려 했었는데 총 상품은 3가지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만들었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트도 간단하게 만들고 사진도 찍어서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번에 판매를 하게 됐던 이유는 뭐 민혁이 형도 그렇고 저랑 이번에 인턴십 지원비를 다 쓰고도 계속해서 더 썼던 돈이 꽤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내부는 뭐 이유도 조금 있긴 했는데 그 말고 옷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그 이 순환이라 해야 될까요? 그 실전적인 일을 비즈니스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판매를 목표를 잡았었던 것 같아요. 마치면 뭐 간단하게 좋았던 점은 이제 그냥 상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현실로 만들어 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나 예산 때문에 포기했던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옷하고 팔찌를 맞추는데 그거 말고 스티커와 탭을 같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옷이 팔리는 게 뭐 많이 팔리질 않을 걸 알고 있으니까 많이 팔리질 않으니까 이제 왜냐면 저희가 이미 쓴 돈이 너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랄까요 그 이익을 좀 늘리기 위해서 스티커를 포기했었고 이제 탭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좀 샘플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택을 포기해서 나중에는 그냥 딱 팔찌 정도까지만 했어가지고 그런 포기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발표는 끝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든 옷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살짝 여기. 네, 여기 했다는 끝손으로 직접 붙인 샘플이 안 보인다고 조명 아래로 나와달라는. 이게 샘플이어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네. 이렇게 있었고 아마 판매했던 옷은 이 등이 조금 더 위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조금만 더. 포즈 잡으세요. 포즈. 이게 카메라가 좀 잘린다. 전체가 보이면 이게 카메라 좀 여기가 중간에 잘리세요. 너가 좀 세. 의자에 올라가라는. 여기 잘 안 보여? 카메라 그냥 내리자. 이거 잠깐만. 아니면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요? 나 들고 갈까? 한번 보여주세요. 됐어요? 오늘 너가 네. 가까요. 잘 잘 보여. 오, 잘 보여요. 오, 네, 잘 보입니다. 됐어? 네. 그리고 옷을 구입하시면 아마 거기에 이 팔찌도 동봉되어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잘 안 보이죠 지금? 가까이, 그리고 화면 가까이. 팔찌가 사실은 검은색 옷은 약간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어요. 좀 다른 점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자, 질문들이 있으시다면은 네. 응원의 메시지나 질문이나 네, 오늘 티셔츠 잘 받았다는 말씀도 있었고, 질문은 2가지가 있는데, 혜성이가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래 지내던 사람과 함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나 특별한 점? 일단 디자인을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디자인을 할 때 일단 저희가 그 브랜드를 정할 때 정했던 스타일이 스트릿이었고 많은 부분이나 이런 요소 같은 거를 힙합 그쪽 문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가 일단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은 또 판매도 나중에 생각을 해서 좀 더 호불호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대중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2가지 요소 중요시하면서 디자인을 했었고
뭐 그렇게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일단 중요시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질문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생겼던 어려움이나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어려운 거든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친하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진 않았어요. 뭐 별로면 그냥 별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었는데 뭐 어려운 점 있다면 이제 친하니까 좀 더 놀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시간을 좀 느슨하게 놀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였던 것 같고 특별했던 점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학교 등하교할 때 같은 방향에서 뭐 자주 대화도 하긴 하는데 사실 진로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했었는데 그런 거 이번에 되게 많이 얘기 나누면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등 보여주셨을 때 와, 우와 이런 댓글이 올라왔고 그 기린이 친구들 또는 선후배들과 공동 작업을 계속 해보고 싶은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뭐 작업이 할 수가 있으면은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아쉽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봤고요. 또 이따가 혹시 다른 질문 추가로 추가로 한마디 하면 옷이 너무 예뻐서 3일 동안 유연이가 만든 옷만 입었다고 박수건이 있겠습니다. 박수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은결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줄 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면 하자라는 인턴십 제목으로 발표를 할 백은결입니다. 네. 저는 먼저 이번 인턴십을 골프를 했는데요. 어떻게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인턴십 준비 과정 그리고 인턴십 기간에는 무엇을 했나 인턴십 기간 동안 생각한 것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작년 겨울방학에 잠시 가족끼리 연말을 보내려고 속초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빠와 공통되는 그런 취미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좀 취미 활동을 하나 정도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골프를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골프 선생님께 골프를 배우고 이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립을 잡고 그리고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그렇게 배우면서 공을 치다 보면 한 10번 중에 한 번은 정말 잘 맞을 때가 있는데 그 느낌에 너무 매료되어가지고 2시간 동안 타석에 계속 있다가 나간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제가 진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몰입이라는 걸 해보게 되었고 그 강렬한 느낌을 준 골프는 골프를 안 할 때에도 계속 제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맞고 그럴지 제 머릿속에는 온통 골프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런 경험은 저 살면서 처음 겪어본 것이었고 저절로 골프와 나와 정말 잘 맞고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겨울방학 내내 속초에서 혼자 살면서 골프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인턴십 준비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고 인턴십 준비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인턴십에 골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턴십 준비 기간이 되었을 때 주에게 골프를 하겠다. 그래서 당시 보고서에는 뭐 겨울방학에
이런저런 그 경험들 때문에 골프를 하고 싶고 그 골프로 대학을 가고 싶다. 네, 대학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왜 골프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겨울방학 때는 머리보다는 그냥 감각들로 온 느낌들로만 다 좋다는 느낌을 받아서 머리로는 왜 골프를 좋아하는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인턴십을 통해 왜 골프를 좋아하는지 머리로 정리하기와 골프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빠져들려고 그 인턴십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인턴십이 시작되고 먼저 대학교를 위해서 검정고시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했는데요. 인턴십 기간 동안에는 주로 박일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거기에 스케줄대로 연습을 했는데요. 스케줄은 간단히 오전 연습, 오후 연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연습에는 이렇게 생긴 스윙 연습장에서 빈 스윙, 그러니까 공을 안 두고 스윙을 하고, 그리고 퍼팅, 그린 위에서 퍼팅을 하고, 그리고 어프로치라는 짧게 그 감각적인 것들을 많이 연습을 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런 파인리즈 골프장에서 연습 퍼팅 그린장이라고 연습으로 실제 잔디 위에서 할 수 있는 그린장에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연습장으로 돌아와서 스윙 연습을 하는 것까지 하루에 그런 일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라운딩을 나갔는데요. 이 라운딩에서 배운 지 얼마 안 배웠을 때 나갔을 때는 막 이게 제가 골프를 하는 건지 달리기를 하는 건지 계속 저희 골프장에 제가 치는 볼들을 찾으러 막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기술적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화가 났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제가 뭐가 부족한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라운딩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라운드 때 그 보충했던 게 정말 잘 준비가 되어서 잘 될 때마다 정말 좋았고, 그리고 골프가 왜 좋은지도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어요. 바로 연습을 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또 만족감을 매우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골프를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나서 골프가 왜 이리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구나 미식축구처럼 상대방이 막 억지로 막고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골프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저기 구멍 하나에 그냥 볼을 넣기만 하면 되는, 왜 이리 어려울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고민을 그 골프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제일 긴 채로 제일 넓은 운동장에서 가장 작은 골대에 가장 작은 공으로 대결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름대로 저에게 진짜 딱 맞는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때로는 아주 과감하면서 때로는 아주 세심함이 요구되는 골프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여러 차례 하면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았어요. 그 과정에서 감정이 휩쓸리게 되면 그날은 한마디로 라운딩을 망치게 되고 결과도 망하게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스윙부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것까지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보며 골프에 대해 더 나아간 인턴십이었습니다. 네, 제가 인턴십을 하면 골프에 대해 보기 좀 불편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한 번은 골프장을 관리하시는 할머니 분들께서 제가 퍼팅그린 연습장에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잡초를 뽑고 계시는 걸 보셨어요. 근데 사실 골프장은 관리가 진짜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기 제일 왼쪽에 라운딩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께 뭐 감사의 인사 아니면 그냥 가벼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아무도 없는 채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신데 왜 그럴까 저는 고민을 하게 되고 이분들을 위해 어떻게 제가 그나마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래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그냥 그분들과 최대한 보면 인사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게 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퍼팅 그린 연습장에서 라운딩 하시는 분과 캐디의 그런 대화를 가끔씩 들어보면 몇몇 사람들이 캐디에게 반말을 하고 그리고 갑가을이 나눠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가끔씩은 스타팅 하우스라는 곳에서 경기를 준비하는 곳에서 경기를 망쳤다고 자기 캐디를 탓하면서 욕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사실 캐디가 하는 것은 같이 서로 이렇게 캐디가 골프를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서포팅을 하면서 하는 건데 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고 그래서 또 제가 이 캐디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최대한 존중하고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대중들이 바라보는 골프에 대한 시선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골프를 하기 전에 골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골프는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골프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이렇게 제가 받아봤던 거랑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한 번 라운딩을 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선수로 등록을 해서 그나마 10만 원을 내고 한 번 라운딩을 돌 수 있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내고 한 번 라운딩을 돌 수 있다고 해요. 정말 큰 금액인데 이런 것들로 과연 이게 대중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또 골프 용품도 막 엄청나게 비싸니까 이게 한국에서 골프가 대중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필 저랑 진짜 정말 잘 맞고 너무 좋다고 하는 그런 스포츠가 하필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 하는 거라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골프를 접해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그리고 그런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특권을 갖고 그런 골프를 배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좀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골프를 해서 선수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뭘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수가 돼서 유명한 선수가 돼서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골프를 접해보겠다는 그런 목표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의 골프에 대한 시선들 그리고 대중성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했고요. 근데 우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해서 선수가 되는 게 우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십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경험들과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선수들이 하는 연습 과정들을 주로 하면서 대학보다는 선수의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게 바로 저만의 아카데미를 만들고 저만의 골프장을 지어서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골프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런 골프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 아주 큰 목표가 정해졌고 그것을 일단 이뤄내기 위해서 일단 선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고 그리고 시도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하고 싶고 시도할 수 있고 그러면 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질문이나 뭐 메시지나 있다면 일단 들어볼까요? 근데 시간차로 아직은 박수만 있었어요. 아, 박수만. 그렇구나. 혹시 들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해주실 말씀 제가 시킬 거예요. 잘하시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인턴십 나가기 전에는 대학에 간 후에 골프 선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갔다 와서는 대학이 아니라 선수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해줘서 그게 순서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온 건가요? 그냥 대학에 가기보다는 대학 가고 싶은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선수가 먼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된 거죠.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은결이한테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되게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약간 운명처럼 나랑 딱 맞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지만 하면 할수록 다양한 상황들이 보이고 그러는 게 약간 인생과도 약간 많이 맞닥뜨리고 그런 것들을 대입을 하면서 재밌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골프의 의미들을 더 알아가면서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골프라고 생각해요. 책을 보거나 뭐 단식을 하거나 해야지만 철학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골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골프를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잘 답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약간 저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골프를 사실 라운딩 18홀을 돌면서 치는 거는 한 30분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골프의 그런 시간, 보통 18홀을 다 돌면 4시간이 걸려요. 그럼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저를 거의 다 되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쳐서 이런 문제를 헤쳐나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응원의 글을 읽어드리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멋지고 그 고민이 더 깊어지길 은결이 파이팅하고 이제 딸기가 메시지 올려주셨고 시도하는 모습이 멋지네요. 꼭 응원합니다라고 스미치 분께서 올렸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끼리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상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서 발표 듣겠습니다. 우리 거. 이거 마지막 페이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실기학연 이서진입니다. 스몰크로키라는 제목으로 인턴십 발표를 해봤는데요. 저는 3개월 동안 프로젝트성 활동을 하면서 인턴십 기간을 보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제목이 스몰크로키였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 제가 내년이면 이제 20이고 벌써 바로 20대에 들어서 하는 건데 제가 그리는 그 그림이 너무 흐릿하다고 느껴져서 좀 더 뚜렷한 그림을 그려보자. 그리고 나의 스물에 어우르고 싶은 세 가지를 찾아보자. 이런 마음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메인 프로젝트인 스몰크로키를 중심으로 제가 따로따로 하고 있었던 음악과 글과 그림을 하나의 작업으로 결합시켜보는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공연 기획과 공연을 했었고 그림책을 만들어서 기부하는 일도 했고 그리고 이 활동들을 하면서 결과물들을 콘텐츠로 만들고 SNS에 기록하고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몰크로키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네이밍에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많이 신경 쓴 만큼 내가 이 의미를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자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크로키에 대한 글을 하나 쓰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가자면 크로키는 정형화된 포즈나 오랜 정지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려지는 이가 생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그리는 이는 순간을 관찰해 빠르게 스케치한다. 짧은 시간 속에서
그림의 본질적인 요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결과물은 다른 작품의 기반이 되기도 그 자체로 작품이 되기도 한다. 관찰의 경험이 쌓일수록 능숙해져 한 장의 크로키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균형과 비율, 그림자와 굴곡, 그리고 표정과 온도. 이렇게 시작한 스몰 크로키라는 프로젝트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동경하는 이들을 스몰 크로키의 모델로 모셔서 만나보자. 그리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구해보자. 이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 활동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하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턴십이나 인터뷰 딱 이렇게 하나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현장학습이라고도 설명하기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컨택트 마지막에 강조해야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모델분의 삶 한 부분에 동행을 하고 싶은 거라서 방식은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대부분 인터뷰로 만나주시더라고요. 업무 현장을 보게 해주신 분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제가 컨택을 드렸던 분들이 개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작업실이랑 집이랑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작업실이고 작업실이 집이고 이런 경우 때문에 동행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도 뭔가 질문이랑 답만 오가는 형식적인 인터뷰는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몰 크로키 프로젝트만의 인터뷰 진행 방식을 만들어봤어요. 뭐냐면 녹음 기록 없이 저랑 스몰 크로키 모델이랑 색연필 하나씩 골라들고 종이에다가 저희 대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내용이나 키워드 같은 것들을 그림이랑 글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채운 종이 하나가 유일한 기록물이 되는 그런 드로잉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보이시는 사진이 그렇게 남았던 기록물들이고 이게 1장 1단이더라고요. 일단은 기록물의 정확성이나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비교적. 그런데 이제 이 종이 한 장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나눴던 자리나 이 종이를 떼어갔던 흐름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시각적으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스물을 좀 그려보자 라고 했던 제 프로젝트는 되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참여해주신 모델분들도 되게 흥미진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 프로젝트에 잘 어울리고 도움이 됐던 인턴십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프로젝트의 의미는 저의 스물을 그려보자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외에 부제처럼 숨어있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한글 스 모양의 한자가 있어요. 상업집이라는 한자이고 세 가지가 잘 어울려 딱 들어맞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를 빌려와서 나의 스물에 어우러지는 세 가지를 찾아보자 라는 의미를 이제 숨겨두었는데요. 인턴십을 나가기 전에 제가 제 삶에 어우르고 싶은 세 가지를 떠올렸을 때는 취향과 일과 음악 이 세 가지를 떠올렸어요. 제 일터에 취향과 음악이 묻어있으면 좋겠고 또 제 음악에 일과 취향이 잘 녹아있으면 좋겠고 취향에도 일과 음악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떠올렸던 세 가지였고 이 내용들을 고민을 하면서 저는 되게 괜찮은 내용이고 내 프로젝트를 잘 꿰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공통 질문을 던졌어요. 뭐였냐면 당신의 삶에 어울리고 싶은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질문에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나왔던 답변이 있었어요. 시적인 마음, 우연, 산책 이렇게 세 가지 대답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오븐이라는 브랜드랑 허밍헤이즐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운영하고 계신 연선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랑의 만남이 저한테 제일 의미 있기도 했고 영향을 많이 주셨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있지만 하루밖에 안 봤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랑 이 세 가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진다는 흐름에 개인 작업도 한번 접목을 시켜봤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음악과 글과 미술을 하나의 작업물로 한번 결합시키는 거. 이 작업을 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자작곡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윤동주 시인님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에서 노랫말을 따오고 그리고 거기 제가 노래를 붙여서 만든 자작곡이었어요. 일단 순서는 음악을 먼저 만들고 시를 읽으면서 멜로디를 흥얼거려서 만든 노래였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으로 먼저 올린 다음에 그 과정과 이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작업 일지를 남겼어요. 이게 글 작업이 되었었고 그리고 미술 작업은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가 미술 작업인데 목각 인형이 튤립 두 송이를 안고 그리고 튤립 다발이 있는 쪽을 등지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서 제가 연출하고 싶었던 건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의 흔적을 조금 안고 새로운 방향을 향한다 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 미술 작업은 그림이라기보다는 디자인에 더 가까웠었고 또 이제 뭔가 수작업의 느낌을 좀 더하고 싶었어요. 사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드로잉 선을 좀 더 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한 이미지를 사운드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때 이용을 했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바다야라는 자작곡이 있는데 이거는 순서가 좀 달랐어요. 글이 먼저였어요. 바다를 보면서 바다에 대한 주제들을 먼저 써오고 그 글에서 가사를 뽑아내고 그리고 노래를 붙였던 자작곡이고 그렇게 노래를 만든 다음에 그 과정을 글로 남겼어요. 작업 일지로. 그리고 그 제 노래를 만들 때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졌던 그림을 제 노래에 더 잘 어울리게 다시 그려보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한 아이가 붓을 깊게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바다를 보면서 들었던 마음을 어떻게 이 노래의 가사로 녹여낼 건지 그 상황 설정을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그림이라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미술 작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확실히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 한 작업물을 바라봤을 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도 잘 알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작업물에도 잘 좀 녹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작곡에서 특히나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그림이라는 취미를 가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런 제 노래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기획과 공연도 인턴십 기간 동안 2건을 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건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는 온라인 공연이었어요. 수련관에서 매년 저를 섭외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항상 가서 즐기고 오고 있는데 청소년 어울림마당 몇 번 해봤지만 자작곡을 무대에서 부르는 건 처음이었고 또 MR이랑 코러스를 다 녹음해서 간 무대가 처음이었어요.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갔는데 그런 만큼 되게 자신도 있었거든요.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무대에서 제가 음향 리허설을 좀 흘러가게 한 것에 대한 대가와 후회를 톡톡하게 치르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더 아쉬웠지만 혼자 공연을 할 때 음향 리허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똑똑히 체크를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배워본 계기가 되어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망원동에 있는 예술공간 포트레이트 부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가끔 작업을 하는데 거기 계신 오피디님이 제 활동을 좀 괜찮게 봐주셔서 공연 기획부터 공연까지 제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공간을 빌려주시겠다고 흔쾌히 내어주셔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 주말이 원래 공연 예정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7월 말로 밀려있는 상태이고 아마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10월로도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많이 미뤄지더라도 저는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고 좋은 기회인 만큼 꼭 진행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도 만들었는데요. 그림책은 이제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생들이 팝코라는 미술 공동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거였어요. 기부 어북이라고 해서 그림책을 만들어서 기부하는 건데 저 같은 봉사자가 그림책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전국 아동기관에 기부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할 때도 그 세 가지를 어우르는 그 스몰 크로키의 흐름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주랑 음악이랑 사계절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한 번으로 엮었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되게 즐기면서 작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할 때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많이 꾹꾹 눌려서 힘들어하는 편인데 좋아하는 것들을 엮다 보니까 그냥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이런 식으로 작업물이 나왔어요. 봄에 대한 그림과 봄에 대한 노래를 한 페이지에 담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프리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두었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으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컨텐츠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4가지 SNS를 주로 이용을 했는데요. 먼저 유튜브는 영상 플랫폼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음악 작업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일을 주로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 초반 영상들부터 좋아해주신 한 팬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보는 그런 재밌는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제주에 가서 그 숲속에서 라이브 클립을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제가 되게 어려워했던 노래를 풀 원테이크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서 올해 안에는 꼭 내가 편집하지 않은 나의 생 노래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겠다라는 목표로 달성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3개월 동안. 되게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했고, 유튜브에서도 또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도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음악 작업물을 여태껏 유튜브에만 올렸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얘기해줬어요. 화면을 끄면 음악이 중지된다는 점이나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점 때문에 사운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또 제가 마침 미술 작업이랑 음악을 결합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운드 클라우드가 음악이랑 커버 사진을 같이 올리는 형태의 SNS라서 지금 시작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제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 팀 채널인 유튜브랑 다르게 개인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원하는 분위기로 디자인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게 되게 재밌었고, 또 다른 SNS들이랑 좀 비교했을 때 소통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저의 작업물을 기록하는 그런 용도로 SNS를 좀 활용할 수 있었어서 저한테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활동이었고, 또 위트라는 커뮤니티 어플인데요. 제가 작년 인턴십으로 숏비디오 커뮤니티 어플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왔어요. 거기서 만난 멘토분께서 이번에 연락이 오셔서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재활성화하고 있는 앱이 있는데 여기서 예술 크리에이터로 한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일단은 시작해보게 된 커뮤니티였는데요. 첫 인상은 사실 올라와 있는 게시물들의 내용이나 주제 때문에 살짝 유치하다고 느껴지고 별로 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뭔가 나쁠 거 없겠다 싶어서 그냥 시작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다른 SNS들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음악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제가 노출될 확률이 좀 유튜브나 인스타보다 높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고 10대 커뮤니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믹싱까지 해서 이렇게 음악을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 작업물들이 비교적 완성도가 높게 평가되는 편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제 메인 채널인 유튜브랑 사운드 클라우드로도 많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생각보다 성과가 있었던 활동들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디오 라이브라는 기능이 이 앱에서 출시가 되면서 이 기능을 광고하는 서포터즈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일주일에 2번 라이브를 하는 조건으로 쏠쏠한 용돈벌이도 됐었고, 그 다음에 위트 앱 스토어에 가면 그 설명란에 있는 사진에 저를 써주셨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주시는 그 멘토분께 되게 감사하면서 시작해보길 잘했다 라고 느끼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이것저것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주로 그림의 과정샷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그림은 저는 선물을 했을 때 그린 사람과 선물 받은 사람의 정이 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2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그림 완성품은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완성작이 저한테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과정샷을 좀 편하게 올릴 수 있는 일상적인 SNS로 인스타그램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로 과정샷을 이렇게 올렸고, 메인 채널인 유튜브랑 사운드 클라우드에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홍보로도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3개월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안고 가게 된 꿈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꺼내보자면 아까 저에게 인상적인 답변 3가지를 주셨던 오분이와 허니레이즐의 연선님이랑 만났을 때 한 2시간 정도를 진짜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막 너무 막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때 내가 흐릿하지만 살고 싶었던 삶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원단 샘플을 가져와 주셨는데 그거 보면서 같이 업무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막 심장이 막 뛰고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 사무실로 같이 그냥 당장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였나 봐요, 연수님한테. 제가 막 그런 업무적인 이야기에 관심도 보이고 하니까 서진은 되게 잘할 거다. 너는 지금 너한테 관심도 되게 많고 스스로를 지금도 많이 아는 편이니까 그건 힘이 있는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의 마음을 그렇게 동하게 했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때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때 새로운 꿈을 단번에 안고 가게 됐고 나도 뭔가 내 취향들이 덕지덕지 묻은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짓고 싶은 이름을 지어주고 그에 어울리는 콘텐츠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컸는데 개인적 측면에서도 저에게 유의미 있었던 걸 돌아보자면 아무래도 작곡에 대한 거리낌이나 무서움, 두려움, 부담 이런 게 없어졌던 게 가장 크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노래들을 쓰게 될지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이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볼 수도 있었고 또 제가 한 번도 발 디뎌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에 발 디뎌보는 계기도 되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헤엄치는 움직임이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땅에 난 길이랑 다르게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없는 바다에서 물 흐르는 방향으로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제가 손발을 저어서 그렇게 다다르는 곳으로 가보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헤엄치는 움직임이 떠올랐고 제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도 이전에는 만약에 무력한 느낌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제가 헤엄쳐서 깊이 내려왔다가 제가 헤엄쳐서 올라오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변화들이랑 그리고 새로웠던 만남들 덕분에 되게 뜻깊고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인턴십 활동이 끝나고 보고서 작업을 딱 끝나고 페이지 수를 매겨보니까 정말 길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긴 발표에도 다 담지 못했던 작고 예쁜 에피소드들을 다 담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길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 번씩 들여다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라스트로 너무 다행이에요. 옆으로 조금. 네네네. 재밌는 얘기, 흥미로운 얘기 많이 해줬고요. 자, 혹시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시간차가 있다고 하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뭐 하고 싶은 얘기나요? 응원의 네. 메시지가 있는데 먼저 질문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상업집 만들 때 어떤 경우 윤동주 씨의 경우는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바다야는 그 가사를 먼저 쓴 다음에 했다고 했잖아요. 네. 했을 때 이성은 뭐가 더 분위기 잘 맞는 것 같은지 생각하고 제가 자작곡을 쓰게 된 지 사실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것저것 방식을 다 시도해보는 중이긴 한데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불렁쇠 아이들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거기서 만난 노래들이 대부분 시로 만든 노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딱 처음 읽을 때 그냥 노래랑 잘 붙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란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익숙하게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써있는 글에 가사를 붙이는 건. 그런데 이제 바다야처럼 제가 스스로 쓴 글에 노래를 만드는 건 되게 오래 걸리긴 해요. 뭔가 내가 쓴 글의 무드랑 그 곡 멜로디에서 줄 수 있는 무드랑 좀 일치시키고 싶어서 욕심을 내느라고 오래 걸리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바다야 만들면서 많이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저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일 처음 올라온 글이 공연을 꼭 하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차근차근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항상 응원하겠다. 그다음에 자신 안의 창조성을 음악과 글로 이제 그림까지 오가며 자유롭게 넘나드는 서진이 모습에 음악에 몰입하던 서진이도 좋은데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응원한다고 하셨고 멋지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다양한 표현 양식을 통합해가는 모습이 멋져요. 이렇게 양식을 통합하는 것 반대로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지금의 생각은 어떤지? 되게 저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아빠가 저한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기타도 했고 젬베도 했었고 피아노도 그냥 혼자 하고 뭐 리코더 하고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고 이러니까 너 뭐 하나 제일 잘하는 하나가 있지 않아야겠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그냥 뭘 할 때 그렇게 뭐 갖다 붙이고 섞고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잡다하게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제가 재밌는 걸 이렇게 많이 해보고 싶고 충분히 해본 다음에 전문성의 필요를 느꼈을 때 좀 하나를 파보는 걸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필요를 느꼈을 때. 그분이 박수를 쳐줬고요. 이건 6명 친구들에 대한 그냥 얘기네요. 6명의 친구가 각자 선택한 일들에 대해 느끼고 배운 것들을 잘 얘기해 주니까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이고 사회인 입장에서 한 수 배웠다. 내년 졸업 발표가 벌써 기대된다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예상보다 선전했어요. 원래는 저희가 9시에 끝내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9시 반 정도라고 아까 양해의 말씀을 구했는데 9시에서 9시 반 사이예요 지금이. 혹시라도 앞에 한 친구들의 경우라도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듣고 그게 아니면 친구들 다 나와서 인사 한 번만 하고 마칠게요. 나오고 있는 동안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나올까요? 네. 아마 여기 이렇게 쭉 서면 아까 대충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나오지 않았나? 아, 낮춰야 돼요? 내가 들을까? 일단 와서 서봐 상대를 봐주세요. 이것만 해서 얘만 이렇게 3개만 넣지. 니네 다 보이는데? 머리만 보이지 않는데? 근데 아니, 잘려요. 조금만 더 붙어야 돼. 아니면 이걸 좀 뒤로 빼봐요. 이거 너무 바뀌었어요. 됐다. 조금만 더 가야 조금만 더? 은결이가 은결이. 네, 네. 됐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요, 반대로. 반대로? 네. 은결이 잘했어, 은결이. 은결이. 오케이. 됐다. 네. 혹시 올라온 얘기는 이제 도엽이가 질문하고 싶은데 안 한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 없다는 얘기와 함께 눈치가 빨라서 네. 좋아요. 네. 민트가 10여학년 친구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도전하는 모습도 고민하는 모습도 너무 멋집니다. 저의 19대를 떠올리니 부끄러워지는군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우리 마칠까요? 네. 인사. 자. 보통 어떻게 하죠? 뭔가르게? 안 나도 돼요. 자, 뭔가르게 인사. 감사합니다. 야, 아직 안 끝났어. 일단 댓글 올라갈